저는 이제 농촌 돈 가운데 동네가 있었어요. 옥국은 서순면하고도 제일 먼 데니까 지금으로 오면 거기가 그 동네가 없어졌는데 그 자리가 익산군 황등면으로 됐대요. 예, 익산시 황등면. 그 당시에는 뭐 공해라는 게 없으니까 뭐 논 가운데 동네가 있어도 물도 그냥 흐름을 쥐어 마셔도 탈이 없었으니까 농촌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려움이야 우리가 모두가 다 알지만 한 50년 만에 이제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반토막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배운 것 같아. 첫째는 건강하게 새벽 4시에 아버님이 나를 깨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개똥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어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 뒤집으면 개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부터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뭐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먼저 새마을 운동을 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농촌에서 살았지만 우리 집이 그렇게 그 동네에서는 제일 넉넉한 집이었었는데 그리고 막내 아들이건데 왜 새벽 4시에 깨워가지고 그 겨울에 여름에는 뭐 그렇지 않는데 겨울에 꼭 개똥을 줘라 이렇게 해서 개가 싼 똥도 똥은 똥이니까 더러운데 동네 사람들보다도 맨 먼저 일어나 4시면 깜깜하니까 달빛에 가서 그거 줍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뭐 호미로 이렇게 하면 금방 되는데 솔방울 같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근데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첫째는 건강 때문에 새벽에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다 밤새 정화됐으니까 공기가 밝으니까 맑은 공기 남보다 좀 많이 마셔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 두 번째는 생화운동과 같이 깡깡 얼어있지만 햇빛을 받으면은 그게 녹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발도 남학신이었다고 나무로 판 신을 신고 다녔었는데 또 그렇게 어려워도 다 삼배라든가 모시로 이렇게 옷을 내입고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앞보고 가다가 그냥 쭉 미끄러지면은 다치고 옷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똥을 이렇게 수거해다가 일꾼이 또 상주하고 있는 일꾼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토비하고 이렇게 재가지고 또 토비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일석몇조가 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인하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왔는데 그 다음에 현대 경주영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에 각인되어가지고 내 삶의 철학이라고 할까?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양반 말씀이 우리나라는 하도 작은 나라 거기다 이게 반토막이 난 나라이기 때문에 또 뭐 파도 뭐 경쟁력이 있는 거 나오는 게 석유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다. 도둑질을 않고 잘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지런해야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래서 뭐든지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면 안 되는 거다.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도 될똥말똥한데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는 빨리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는 그런 적극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거. 그 정종 회장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첫째 부지런하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나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으킨, 이 경제를 부흥시킨 그 세대를 다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째 부지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안 되는 일 없다. 이게 이제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나왔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냥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의지,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주영 회장님이 쓰신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실패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창업하다가 문 닫는 사람이 많은데 다시 그걸 거절해버렸다 생각하지 말고 수업료를 많이 주고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도전을 하면은 몇 번 실패하고 몇 번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한 번 누구든지 뭐 백발백중 다 해가지고 성공하는 일이 거의 없죠. 이게 창업해가지고 뭐 3년 이내에 카운트를 해보면 한 20-30%만 살아남았더라. 그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그럼 남은 70-80%는 다 죽었느냐? 그 사람들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나는 이제 절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수업료를 많이 내고 배우는 재산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도전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총 완주 예총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참 책임이 막중해요. 나는 회사 운영보다도 예총 회장을 맡고 잠을 못 이룬 적이 몇 번 있어요. 회사 경영하면서는 내 잠 못 이룬 적이 없는데, 그거는 지금보다 다르게 어떻게 하면 차별화하게 예총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다 초점을 제가 맞추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이랬을 때 예술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있어요.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이 예술을 즐겼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50년 전에 이제 축구를 우리 할 때 보면 논 가운데 나랑 벼 다 피우고 난 뒤에 거기 새끼로 그냥 공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로 차고 그 야구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피차와 야구 하나 던진 것이 얼마다 하는 건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먹고 살기가 급한데 지금 촉은 목표로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예술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기업도 문화가 있어야 돼요. 기업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업은 문화가 있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문화가 지금도 없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하게 아주 적게 기업을 운영을 하지만 여산제라고 하는 동상면에다가 12년 전에 지었어요. 한 2,200평에다가 조그만하게 교육도 하고 영빈관을 쓰고. 근데 그게 35년 만에 이룬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35년 전부터 내가 만약 사업을 시작하면 영빈관부터 직구하겠다. 그래가지고 울산에서부터 쭉 이렇게 찾다 못 찾고 여기 와서 했는데, 그거는 돈만 있으면 아무데나 사면 되는데, 나는 원래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을 구분을 잘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도 부잣집 막내 아들인데
상속을 거부했어요. 그때 상속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때 상속을 만약 받았더라면 아마 트랙타워에 앉아 있을 거예요. 트랙타워가 싫다라는 건 아닌데 그 진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말씀이 우리나라는 상속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자립정신이 희박하다. 그렇게 새카만 흑판에다 하얀 백목 가지고 쓰셨어요. 자립정신이 희박하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선진국가들은 부모가 재산이 많은 사업가인 자제라도 가르치는 건 끝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엄동설 안에 빤스만 입혀서 밖으로 내 몰았다. 좀 과장된 말씀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그걸 바르게 알아듣고, 그러고 그 사람은 부모한테 배움을 받았으니까 가서 지가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지가 돈 벌어서 장가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선진국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업가인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고 돌아가신다. 이렇게 조금 지금 생각하면 과장된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 신분으로 나는 그걸 귀에 가슴에 새겨 듣고 그때 집에 가서 상속을 안 받겠다고 거부를 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셔서 그냥 서울로 내가 도망갔었고, 그 다음에 그걸 들어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학교도 다녔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이제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집도 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영빈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을 할 준비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35년 이상을 그림만 그리다가 이쪽 동상면에서 했어요. 그것도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용하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운이라든가 도라든가 우리 현대자동차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우신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주 군이 지금 남원시보다도 김제시보다도 인원이 많습니다. 인구가, 군민이. 그렇다면 완주 군도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 14개 시군 중에 완주군이 없어요.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완주군이. 그래서 이걸 맡아달라 했을 때 제 뜻도 예술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여서 지금 초대 예총 회장을 맡았는데 전국 후원회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기업과 예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나는 오래전부터 그런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하리라. 또 책도 제가 뭐 글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상당히 안 맞아요. 기업인이 생각하는 거고 예술인이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반반씩 이렇게 접목하면 예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다르게 지금 기존 있는 예총에서 하는 일과 뭔가 달라도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에는 5개 지부가 있는데 오늘 저녁 단합대회를 합니다. 5시에 우리 예총 사무실에서 다 모아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 약자를 돕는 그런 정신이 좀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가장 잘 사는 게 뭐냐. 잘 산다. 어떤 사람 참 잘 산다 이러는데 잘 사는 것이 뭔지.
그걸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면은 배려하는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해요. 나누고 나보다도 상대를 배려하고, 그래서 배려하는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어린이재단의 최불암 회장님하고 함께 후원회, 최불암 회장님이 전국 후원회 회장이고 내가 부회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최불암 회장님이 30년째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양반한테도 제가 많이 배워요. 그 양반은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에 들어오셔가지고 코너에 탁 서서 자기 몸을 쭈그티에 아주 적게, 그게 상대 거기 탄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양반한테 많이 배우더라고요. 나보다는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돈이 많아서 돕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적은 돈은 나누는 것이 이렇게 돕는 거고 배려하는 거지, 쓰고 남는 것을 주는 것이 배려나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도, 바를 정자, 바른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것이다. 그리고 신뢰를 받아야 하는 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고 해봐도 인정을 못 받는 거니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그런 나보다도 상대를 위한 그런 것들을, 또 나보다도 상대의 잘하는 걸 칭찬하고 또 잘하는 걸 배워 따라서 하려고 하고, 이런 정도의 길을 가라. 우리 기업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기름길이 따로 없다라고 생각해. 정도 자체가 이게 기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도 경영,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